반세기 동안 단단하게 쌓아올린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2026년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. 바로 HC 홈센터인데요. 오늘 우리가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. 한때 정점을 찍었던 지역의 절대 강자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마이너스 157억 원. 지금 HC 홈센터가 처한 위기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숫자는 없을 겁니다. 아니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? 불과 2년 전 사상 최대 이익을 내면서 축포를 터뜨렸던 회사인데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? 그들이 쌓아올린 철옹성은 과연 무엇이었는지, 그 단단했던 성벽에 어떻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지, 그리고 과연 이 거센 폭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시죠. 현재의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역시 과거부터 살펴봐야겠죠.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대구의 건설 거인이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는지 그 역사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HC 홈센터의 지난 50년은 정말 꾸준한 성장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. 대구의 작은 유통업체로 시작해서요, 차곡차곡 사업을 확장하고 여러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자재 업계의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. 그럼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버느냐?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. 전체 매출의 85%가 레미콘,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시멘트 섞는 차 있죠? 그 콘크리트 같은 필수 건축 자재를 만들고 파는 데서 나옵니다. 말 그대로 도시를 만드는 벽돌과 시멘트를 파는 회사인 셈이죠. 그렇다면 HC 홈센터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은 바로 경제적 해자에 있습니다. 워런 버핏이 즐겨 쓰는 말로도 유명하죠. 말 그대로 성을 둘러싼 깊고 넓은 강처럼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그들만의 강력한 방어막을 4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. 첫 번째 방어막은 바로 우리 동네 챔피언이라는 점입니다. 대구 경북 지역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요. 주변 건설 현장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오랫동안 거래해온 끈끈한 관계가 있었죠. 이건 다른 지역 업체가 쉽게 뚫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. 두 번째는 원재료를 직접 조달했다는 겁니다. 콘크리트를 만들려면 모래나 자갈이 꼭 필요한데 이걸 사오는 게 아니라 아예 모래, 자갈 캐는 사업까지 직접 한 거죠. 그러니 남들보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훨씬 저렴하게 재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 강점은 바로 압도적인 규모입니다. 무려 13곳의 사업장을 돌리면서 연간 30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레미콘을 생산해냈는데요. 이 지역에서는 거의 공룡급의 생산 능력이었던 거죠.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들의 사업이 너무나도 근본적인 수요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. 도로를 깔고 건물을 짓고 도시가 발전하는 한 이들의 제품은 계속해서 필요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. 자, 이렇게나 강력한 4개의 기둥으로 버티고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최근의 붕괴는 또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. 대체 얼마나 극적인 반전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.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. 2023년 무려 390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흑자로 정점을 찍었습니다. 그런데 불과 2년도 안 돼서 마이너스 15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유낙하 수준이죠.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위기는 전방위적으로 나타났습니다. 물건을 파는 액수인 매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한때 9%가 넘었던 영업이익률, 즉 장사에서 남는 돈의 비율은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치면서 완전히 증발해버렸습니다. 이게 단순히 이익이 줄어든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회사의 재무 안정성, 그러니까 회사의 건강 상태 자체가 나빠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. 빚은 점점 늘어나는데 당장 갚아야 할 빚을 막을 능력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죠. 이건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. 물론 이 재무적인 붕괴가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진 않았겠죠. 내외부적인 문제들이 한꺼번에 덮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아친 결과였습니다. 그 폭풍의 실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정말 기이했던 배당금 사건이었습니다.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너희 회사 지금 곳간이 비어서 배당 못해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. 그러자 회사가 무상감자라는 좀 어려운 카드를 꺼내둡니다. 쉽게 말해서 회계장부상으로만 이익이 있는 것처럼 숫자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배당을 주려고 했던 다소 무리한 시도였죠.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, 이건 명백한 위험 신호였습니다. 회사에 현금이 바닥나고 있는데 이걸 지키는 것보다 무리해서라도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니까요. 두 번째 문제는 외부 환경이었습니다.
다들 아시다시피 높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, 건설 시장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잖아요. 당연히 건물을 안 지으니까 콘크리트 수요도 급감할 수밖에 없었죠. 이건 HC홈센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혹독한 현실이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위기 상황에서 벌어진 내부 구조 조정이었습니다. 홈센터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 자체는 좋았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이건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배 위에서 대대적인 선체 수리를 시작한 것과 같았어요.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과 비용만 더한 셈이 된 거죠. 자, 2026년 현재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?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.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60% 확률로 장기 침체에 빠지는 겁니다. 물론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나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각각 20% 정도의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문장이 현재 상황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. 현재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사면 싸게 사는 거 아닐까? 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회사가 안고 있는 심각한 재무 위험이 반등에 대한 기대감보다 훨씬 더 커 보인다는 거죠. 50년간 지역을 지배해온 챔피언이 이제는 생존 그 자체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. 과연 그 깊은 뿌리는 이 거센 폭풍을 견뎌낼 만큼 튼튼할까요?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